한국의 탄생 제2부 북쪽의 북소리, 남쪽의 방울소리. 고조선이 사라진 자리에 핀 두 송이 꽃.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어르신들. 지난 시간에 호랑이와 곰 이야기, 그리고 고조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억나시나요? 고조선이라는 큰 나무가 쓰러진 뒤 우리 땅에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송이 꽃이 피어났답니다. 하나는 저기 북쪽, 눈 내리는 만주 벌판에서 피어난 부여라는 씩씩한 꽃이고, 또 하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피어난 사만이라는 온화한 꽃이에요. 오늘은 이 두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남겨줬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슝 날아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윷놀이의 비밀을 간직한 나라, 부여. 먼저 북쪽 나라 부여로 가볼게요. 아이고 추워라. 이곳은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겨울이 아주 긴 곳이에요. 이 부여에는 아주 신기한 왕이 살았어요. 이름이 금화왕인데 글쎄 황금 개구리라는 뜻이지 뭐예요? 옛날 왕이 길을 가다가 바위 밑에서 엉엉 우는 금빛 개구리 모양의 아기를 발견해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부여 왕은 땅이 워낙 넓어서 혼자 다스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직한 신하 4명에게 땅을 나누어 맡겼지요. 그런데 이 신하들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말, 소, 돼지, 개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물들 아니에요? 맞아요.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윷놀이. 도, 개, 걸, 윷, 모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래요. 도는 돼지, 개는 개, 윷은 소, 모는 말, 그리고 걸은 양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마다 사실은 2000년 전 부여의 대장들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요? 부여 사람들은 영고라는 축제를 아주 좋아했어요. 12월 한겨울에 북을 둥둥 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감옥에 갇힌 죄인들도 다 풀어주고 며칠 밤낮을 춤추고 노래했대요. 북쪽 사람들의 호탕한 기질이 느껴지나요? 하지만 부여에는 아주 무섭고 슬픈 풍습도 있었어요. 바로 순장이라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왕을 모시던 사람들을 산채로 함께 무덤에 묻는 풍습이었죠. 저승에서도 왕을 모시라는 뜻이었지만 너무 잔인하잖아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사람 목숨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산 사람 대신 흙으로 빚은 인형을 묻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남쪽 나라 사만과 신비한 마을 소도. 자, 이제 추운 북쪽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와 볼까요? 이곳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부르는 새 친구 사만이 있었어요.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잘 와서 벼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사만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고 두레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도왔어요. 어이 김서방, 오늘은 자네 논을 갈아줌세. 내일은 내 논을 좀 봐주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5월에 씨를 뿌리고 나면, 수린날 10월에 추수를 마치면 계절제라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단오와 추석의 시작이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맛있는 거 먹고 춤추는 건 우리 민족의 특징인가 봐요. 그런데 사만에는 아주 신비한 마을이 있었어요. 바로 소도라는 곳이에요. 마을 입구에 높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로 깎은 오리나 새를 올려두었어요. 이걸 솥대라고 해요. 시골 가면 가끔 보이죠? 이 소도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얼마나 신성한 곳이었냐면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이 소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면 왕의 군대도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이곳은 하늘의 땅이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죄 지은 사람도 뉘우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평화와 용서의 땅이었던 셈이죠. 세 번째 이야기 돌보다 단단한 보물, 철의 나라 변한. 사만 중에서 특히 변한이라는 곳지금의 김해, 부산 쪽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있었어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시커먼 철이었어요. 땅만 파면 철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이 철로 튼튼한 농기구도 만들고 무시무시한 무기도 만들었죠. 얼마나 철이 많았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 대신 철 덩어리를 냈대요. 아저씨, 이 쌀 한 가마니 철 한 덩이랑 바꿉시다. 이렇게요. 소문을 듣고 바다 건너 일본의 사람들과 중국 낭낭 사람들도 배를 타고 와서 철을 사갔다고 하니 변화는 정말 부자 나라였겠죠? 맺은 말 우리는 반반 섞인 비빔밥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떤가요? 북쪽의 부여 사람들은 넓은 땅을 달리는 말처럼 씩씩하고 용감했어요. 남쪽의 사만 사람들은 서로 돕는 두레처럼 따뜻하고 평화를 사랑했지요. 지금의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비빔밥처럼 맛있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설날에 윷놀이를 할 때는 부여의 기상을 떠올리고 추석에 송편을 먹을 때는 사만의 넉넉한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멋진 두 뿌리에서 자라난 자랑스러운 후손이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뿌리에서 자라난 정말 힘센 새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생겨나서 서로 경쟁했는지 흥미진진한 삼국시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